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에 대한 고민, 특히 내 소중한 돈을 어디에 묻어야 할지 막막할 때 많으시죠?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 적금이 좋을까? 아니면 요즘 대세라는 ETF? 투자가 더 현명한 선택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그 고민의 답을 찾아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나에게 맞는 그릇을 찾는 일입니다. 내 재정 상태, 투자 목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험 감수 능력이 모두 다른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정부 지원 적금과 ETF 투자는 각각의 장단점과 특징이 명확합니다. 마치 한쪽은 든든한 국밥집, 다른 한쪽은 트렌디한 파인 다이닝 같은 거죠.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맛있는 투자가 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적금부터 살펴볼까요? 2025년에는 우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적금 상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청년미래 적금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청년도약 계좌, 그리고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희망 적금이나 청년네이처 축계좌까지 이 모든 상품들은 공통적으로 안정성과 확실한 이자 소득을 보장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될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거예요.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납입액의 6%에서 최대 12%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자 소득은 전액 비과세.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3년 만기로 짧고 굵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리고 기존의 청년도약 계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3.3만 원을 지원해주고 역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5년 만기라는 점이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납입하다 보면 꽤 쏠쏠한 목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정부 지원 적금들은 마치 든든한 보험처럼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테크 초보나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ETF 투자의 세계로 눈을 돌려볼까요? ETF, 즉 상장기수 펀드는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라 개별 주식, 투자보다 위험성이 낮으면서도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ISA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입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맞는 통장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통합, 관리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ISA 계좌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중개형 ISA가 가장 적합할 겁니다. 물론 재테크가 아직 어려운 초보 투자자라면 금융회사가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ISA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절세 혜택입니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순이익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니 세금 걱정 없이 마음껏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ISA도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의무가입 기간인 3년 이전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사마다 혜택이나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꼼꼼하게 비교해봐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ISA 계좌에서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한다면 꾸준한 성장성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ETF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ACE, 미국 와이드머우 동일가중 ETF나 KODX, 미국 나스닥 100H ETF, TIGR, 미국 S&P 500 ETF 등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선호한다면 KODX 고배당이나 TIGR, 배당 성장 같은 고배당 ETF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배당금도 챙길 수 있겠죠. ISA 계좌 안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라는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ISA 계좌 자체가 중장기 자금 운용에 적합한 만큼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꾸준히 모아가며 시간을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아,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이런 후회는 결국 갚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ETF에 나누어 투자해서 특정 자산의 위험을 줄이는 분산 투자도 잊지 마세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 지원 적금과 ETF 투자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유용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나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장병들을 위한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같은 것들이죠. 이런 정보들까지 잘 활용한다면 자산 형성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부 지원 적금이 좋을까? ETF 투자가 좋을까? 정답은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원금 손실이 두렵다면 정부 지원 적금이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ISA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가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루틴도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듯 투자도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JYP도 이런 말을 했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하고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하며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4가지 핵심입니다. 여러분, 2025년은 우리가 자산을 제대로 불려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 지원 적금이든 ISA를 통한 ETF 투자든 어떤 길이든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꾸준히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